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우편 투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를 공개하라며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현재 백신을 재검토하고 연방 권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극단주의 조직에서 성범죄를 조장하고 직접 가담하는 등 활동을 해온 한인이 FBI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의 5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우편 투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다만 투표 요건 변경을 위해선 의회를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권자 신분증은 모든 투표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우 아픈 사람이거나 먼 곳에서 복무 중이 아니라면 우편 투표는 없을 것이라며 종이 투표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불신하는 부분은 우편 투표 시스템입니다. 우편 투표 시스템이 사기와 부정에 취약하며 자격 없는 유권자가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우편 투표 폐지 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린 현재 세계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표 요건을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선거는 각 주가 관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의회에 이 규정을 바꿀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많은 연구 결과 자격 없는 이주민이 대규모 투표에 나섰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불법이고 각 주는 유권자 식별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의 10% 기본 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이 법에 근거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관세 부과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대적인 관세를 이용해 세계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러한 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등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를 공개하라며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현재 백신을 재검토하고 연방 권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소셜에 많은 사람은 코로나 치료제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며 CDC가 이 문제로 산산조각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답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나에겐 엄청난 수치와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른 이들에겐 공개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CDC와 대중에게 자료를 공개해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제약사들의 자사 제품의 성과 수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DC는 최근 백신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CDC와 다수의 과학자들은 임상시험과 FDA의 검증을 거친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론을 고수하며 접종 확대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케네디 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수전 모너레즈 CDC 국장을 해임했고 CDC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정부는 국장 대행엔 케네디 장관의 최측근인 짐 오닐 복지부 부장관을 임명하고 해임된 모너레즈가 대통령의 의제를 방해했다고 비난하며 현재 백신을 재검토하고 연방 권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은 FDA의 광범위한 임상시험 검증을 거쳐 승인된 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CDC 국장의 최종 승인을 통해 공공접종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 3,320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은 그 수가 더 많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지난 31일 IC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한 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말까지 IC는 뉴욕시에서 3,320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인 전년 동기 체포된 2,162명과 비교하면 약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5월부터 IC가 이민법원 주변 체포를 강화하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가 하루 동안 IC에 의해 체포된 최대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10건에서 2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엔 각각 51건과 98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1,049명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약 7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의 절반 이상이 이민 법원이 위치한 로어 맨하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방 건수 역시 크게 늘어 1,547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추방 건수의 3배 이상입니다. 추방 절차도 빠르게 진행돼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평균 24일 이내에 추방됐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인 112일보다 크게 단축된 수치입니다. 한편 DHS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LA 지역 불체자 단속을 통해 5,00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6월 초에 체포된 불체자 722명 중 69%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이 시행되면서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노동시장에서 이민자 120만 명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인구조사국 예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7월 말까지 이민자 노동자 1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불체자뿐만 아니라 합법적 거주자들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3년 미국 내 불체자는 1,4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이민자 인구 전반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이민자 감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이번 감소가 추방을 피하거나 다른 일자를 찾기 위한 자발적 출국인지 강제 추방인지 과소 보고나 다른 기술적 문제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감소세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예비 수치가 어긋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특히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45%에 이릅니다. 건설 분야 30%, 서비스 분야는 24%가 이민자입니다. 센터는 이민자가 요양보호사의 약 43%를 차지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에 잠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를 현장에 투입하던 농장과 건설 현장, 각종 사업체가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농장 노동자 선교회는 수박과 캔털루프 멜론이 한창이던 5월 단속이 수확을 지연시켜 많은 농작물이 폐기됐다며 IC는 특히 건설 현장을 표적으로 삼고 정비 수리업체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현장이 멈춰서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업자 협회가 정부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샌 버너디노, 온타리오 지역에서 건설 일자리 7,200개,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그랜데일 지역에서 6,200개가 줄었습니다.
협회는 도급 업체들은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것이고 더 강력한 이민 단속이 노동 공급을 교란하지 않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극단주의 조직에서 성범죄를 조장하고 직접 가담하는 등 활동을 해온 한인 남성이 FBI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허무주의적 극단주의 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27세 한인 남성 김동환 씨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제작하고 불법 성착취물을 운영,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FBI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7일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자택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LA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됐으며 29일 첫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미성년 소녀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 제작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들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착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들이 자해 행위나 동물학대, 성적 굴욕 행위까지 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노골적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으며 김 씨가 직접 온라인 서버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거래, 배포했다는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가 764란 이름의 온라인 극단주의 단체에서 활동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FBI는 이 단체를 허무주의적 폭력 극단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규정하며 성착취와 각종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 따라 기소 내용이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애틀랜타 지역의 5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애틀랜타 한인타운인 스와니 지역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50대 한인 치과 의사 최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자택에서 아내와 10대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있는 최 씨 자택 주변엔 사건 당일 다수의 경찰과 의료 차량들이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힘들다, 미안하다, 혼자 남을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 함께 떠난다는 내용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인 등에 따르면 숨진 최 씨는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치과 의사로 한인단체 활동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인 사회엔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LA에선 70대 한인 보석 사업가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딸을 총격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준 바 있으며 이에 앞서 70대 한인이 동거녀를 총격 살해하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와 지인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이 범행 은폐에 공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퀸즈 법원은 위장병 전문의 앨런 청의 4건의 1급 강간 혐의, 3건의 1급 성적 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의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신상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청은 2022년 12월 근무하던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퀸즈 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약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중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지인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다수 저장된 디지털 저장 장치와 LSD, 케타민, 펜타닐 등 수술용 강력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강간, 성적 학대, 폭행, 마약 소지, 불법 촬영 등 50건 이상의 형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일부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의료행위 면허도 박탈된 상태입니다. 한편 피해자 중 한 명인 19세 여성은 2023년 해당 의료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병원 직원들에게 청이 통증을 유발하는 주사를 놓아 의식을 잃게 했다고 알렸지만 병원이 개입하지 않고 범행 은폐에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백악관 앞에서 철강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대표단은 어제 오전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한국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알렸습니다. 캠페인엔 버지니아 한인회 관계자와 포항시 공무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조치만으론 복합 위기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한국 철강산업 심장부인 포항은 지금 관세폭탄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026-27학년도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펩사는 대학 및 대학원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부와 각 대학은 펩사에 기재된 학생 가정의 수입과 자산 등을 근거로 학자금 보조 수의 자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펩사는 2023년 개편 후 지난 2년간 접수 및 처리 시기가 늦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펩사 접수 등 세부 사항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9일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교통 서비스 고고 그랜드 페런트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고 그랜드 페런트는 시니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통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범 도입 이후 점차 운영 범위를 넓혀 현재는 32개 카운티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용 대상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각 카운티 노인국에 등록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할 경우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즉시 차량을 호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주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이용 횟수, 월별 한도, 동승자 규정 등 세부 조건은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뉴저지 주민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보건국은 애틀랜틱 카운티의 어린이 1명이 7월 셋째 주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다른 1명은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8월 첫째 주에 증상을 보였고 확진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는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다른 4명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혀 뉴저지에서 웨스트나일 감염이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1200명 이상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중증 질환을 앓고 이 중 12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